지금 들고 계신 200만 원짜리 갤럭시나 아이폰 딱 3년 뒤엔 전원도 안 켜지는 비싼 쓰레기가 될 겁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30년간 이어진 스마트폰 시대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테슬라가 만드는 파이폰을 보고 애플이나 삼성의 경쟁 모델이 하나 더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파이폰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하러 나온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국내 통신 3사의 수익 구조를 통째로 증발시켜버릴 생태계 포식자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모르면 여러분은 매년 100만 원 넘는 통신비를 허공에 뿌리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주라 믿었던 삼성이나 통신주에 묻어둔 자산이 반토막 나는 걸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이 흐름을 먼저 읽는다면 통신비 영원의 시대는 물론이고 완전히 재편될 포스트 스마트폰 자산 시장에서 압도적인 수익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IT 뉴스가 아니라 당장 내 지갑에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압도적인 점유율의 삼성과 견고한 통신망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왜 이런 유례없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왜 굳이 스마트폰의 종말을 선택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테슬라의 파이폰을 단순히 갤럭시나 아이폰의 경쟁 모델로 본다면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건 스마트폰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30년간 쌓아온 하드웨어 제국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생태계 포식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CPU 성능이 몇 나노인지 카메라 화소가 몇 천만인지에 집착해왔지만 파이폰은 그 싸움판 자체를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파이폰의 진짜 정체는 위성 통신망인 스타링크, 전기차 테슬라,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뇌 인터페이스 뉴럴링크를 하나로 묶는 물리적 마스터 키입니다. 단순히 전화를 걸고 인터넷을 하는 기기가 아니라 당신의 이동수단과 집의 에너지, 심지어 생각까지 관리하는 통합 제어 장치인 겁니다. 삼성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빌렸으며 광고 수익을 나눠 먹는 하청 구조에 갇혀 있지만 테슬라는 위성부터 자동차 에너지까지 모든 판을 직접 설계하고 통제합니다. 여기서 결정적 차이가 드러납니다. 삼성이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만들어도 구글이 광고비를 올리면 수익이 쪼그라들고 통신사가 요금제를 바꾸면 소비자들이 이탈합니다. 하지만 파이폰 생태계에 들어온 사람은 통신비, 전기차 충전, 에너지 관리, 심지어 뇌파 인터페이스까지 모두 테슬라의 손바닥 안에 갇히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울타리인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떤 브랜드의 폰을 쓰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의 생태계에 내 삶과 자산이 종속되느냐가 부의 격차를 결정할 것이고 이 선택을 빨리 하는 사람과 늦게 깨닫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경제적 차이가 벌어질 겁니다. 파이폰은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를 뒤엎는 지각 변동의 시작입니다. 2025년 하반기 한국에 조용히 시작된 스타링크의 정식 서비스는 통신산업 100년 역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SKT, KT, LGU 플러스가 전국에 깔아놓은 수만 개의 기지국 덕분에 통신을 할 수 있었고 이들은 그 대가로 매년 국민 한 사람당 평균 72만 원의 통신비를 거둬갔습니다. 하지만 파이폰은 그 기지국이 필요 없습니다. 파이폰에 탑재된 다이렉트 투 셀 기술은 지상 550km 상공을 도는 스타링크 위성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유심도 필요 없고 기지국도 필요 없습니다. 강원도 산골, 제주도 바닷가,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위성 신호만 잡히면 초고속 인터넷과 통화가 가능합니다. 음영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통신 3사가 수십조 원을 들여 전국에 촘촘히 깔아놓은 5G 기지국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수익 구조의 붕괴입니다. 통신 3사는 비싼 5G 요금제에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을 끼워 팔고 인터넷과 TV를 결합해서 소비자를 묶어두는 방식으로 연간 6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파이폰 사용자에게 통신비는 테슬라 구독료에 포함되거나 거의 무료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성통신 원가가 기지국 유지비보다 압도적으로 싸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식시장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주는 안정적인 배당으로 은퇴 자산의 핵심이었지만 스타링크 소식이 나온 이후 통신 3사의 시가총액은 합쳐서 12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망사업이 아닌 데이터 플랫폼으로 변신하지 못한 통신사는 앞으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고 통신주 위주로 짠 배당 포트폴리오는 전면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안정성이 지금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는 시대가 끝나갑니다. 파이폰은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뉴럴링크와 결합하여
생각만으로 카카오톡을 보내고 주식을 매수하는 환경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습득하고 처리하는 속도 자체가 10배 이상 벌어지는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뉴럴링크는 뇌에 이식하는 칩을 통해 생각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합니다. 손가락으로 검색창에 글자를 치고 스크롤을 내리고 버튼을 누르는 모든 과정이 생각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일반인이 주식 차트를 보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데 5초가 걸린다면 뉴럴링크 사용자는 0.3초 만에 거래를 완료합니다. 이 차이가 하루에 수백 번 누적되면 정보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한국의 IT 서비스들이 이 변화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 토스, 네이버페이 같은 국내 앱들은 모두 터치 인터페이스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뉴럴링크가 보편화되면 뇌파 명령어 체계, 즉 BCI 표준을 먼저 잡은 테슬라 전용 앱들이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마치 스마트폰 초창기의 피처폰 시대의 앱들이 몰락했던 것처럼 터치 기반 앱들이 한순간에 구시대 유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기술이 부의 양극화를 가속화한다는 점입니다. 뉴럴링크 시술 비용이 초기에는 수천만 원대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만 먼저 정보 처리 속도를 10배 올리게 됩니다. 주식 투자, 부동산 정보, 비즈니스 기회 포착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겁니다. 터치로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과 생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 사이의 격차는 결국 자산 격차로 고스란히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 가정의 월 평균 전기료는 2024년 기준 약 9만 원에서 2025년 12만 원대로 치솟았고 전기차 충전 비용까지 합치면 한 가구당 매달 20만 원 이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폰 생태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고정 지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파이폰은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라 테슬라의 에너지 네트워크와 직결된 에너지 허브이기 때문입니다. 파이폰 후면에는 고효율 태양광 패널이 내장되어 있고 이건 테슬라의 가정용 배터리 시스템인 파워월과 실시간으로 연동됩니다. 낮 시간에 베란다나 창가에 파이폰을 두면 자동으로 충전되고 남는 전기는 파워월에 저장되어 밤에 집안 전체의 전력으로 사용됩니다. 심지어 테슬라 전기차와도 연결되어 차에 남은 배터리를 집에서 쓰거나 집에서 만든 전기를 재충전하는 양방향 에너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아파트 거주 특성상 개인이 대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는 어렵지만 파이폰과 소형 파워월 조합은 베란다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작동합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2025년 하반기부터 한국 시장을 겨냥해 아파트 특화형 미니 파워월을 출시했고 이미 수만 가구가 예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월 20만 원씩 나가던 에너지 비용이 5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 변화가 무서운 이유는 에너지 주도권이 한전에서 개인에게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기료가 오르면 어쩔 수 없이 더 내야 했지만 파이폰 생태계 안에서는 내가 직접 전기를 만들고 저장하고 관리합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과 전기료 폭등이 가속화되는 한국 상황에서 테슬라의 에너지 솔루션은 가계 고정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고 이 흐름을 빨리 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계 수지는 매년 수백만 원씩 벌어지게 됩니다. 한국에서 온라인 결제를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고 카드사 앱을 깔고 본인 확인 문자를 받고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들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파이폰에 내장된 엑스페이 시스템은 이 모든 중간 단계를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엑스페이는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X 즉 구 트위터 플랫폼과 완전히 통합된 글로벌 결제 시스템입니다. 파이폰 사용자는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국경과 은행을 거치지 않고 전 세계 어디서든 즉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도 카드사 승인도 해외 결제 수수료도 필요 없습니다. 스타링크 위성망을 통해 0.5초 만에 승인이 완료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 아마존 직구를 할 때도 환전 수수료 없이 실시간으로 처리됩니다. 이게 국내 결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는 거래당 23%의 수수료를 받아 연간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엑스페이는 암호화폐 기반이라 수수료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나 글로벌 서비스 결제에서 기존 PG사들이 챙기던 환전 마진과 결제 대행 수수료가 완전히 증발하게 됩니다. 연간 50조 원 규모의 국내 간편 결제 시장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X 플랫폼 자체가 가진 파급력입니다. X는 전 세계 5억 명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이고 여기에 결제 기능이 완전히 통합되면
SNS에서 물건을 보고 바로 구매하는 소셜 커머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한국의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도 위협받게 되는 겁니다. 파이폰 사용자들은 X에서 전 세계 셀러들과 직거래하며 중간 유통 마진 없이 더 싸게 물건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수수료로 먹고 살던 구조가 근본부터 무너지는 시나리오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이 비싼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자리, 학군, 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통신과 인터넷 인프라가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빠른 인터넷이 필요한 IT 업종 종사자들, 화상회의가 잦은 글로벌 기업 직원들은 강남과 판교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와 파이폰이 보편화되면서 이 철칙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파이폰과 스타링크가 있으면 강원도 산골에서도 서울 강남과 똑같은 속도로 화상회의를 하고 클라우드 작업을 하고 글로벌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성 인터넷은 지상 기지국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빠른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부터 제주도와 강릉, 속초 같은 외곽 지역에서 스타링크 기반 원격 근무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이들은 강남 아파트 절반 가격으로 넓은 집을 구하며 삶의 질을 크게 높였습니다. 여기에 테슬라 슈퍼차저 인프라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바뀝니다. 테슬라는 전국 주요 거점에 슈퍼차저를 빠르게 확충하고 있고 강남보다 오히려 경기 외곽이나 강원도 관광지에 더 많은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파이폰으로 에너지를 관리하고 테슬라로 이동하고 스타링크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강남이 필수가 아닙니다. 자연 환경이 좋고 집값이 싼 외곽이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부동산 자산 재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통신 인프라 프리미엄으로 떠받쳐지던 강남과 분당, 판교의 집값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반면 제주 서귀포, 강릉 경포대, 양양 해병화 같은 자연환경 우수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될 것입니다. 특히 테슬라 슈퍼차저가 밀집된 거점 도시들은 새로운 프리미엄을 얻게 됩니다. 강남 집 한 채 값으로 외곽의 넓은 집을 사고도 남는 돈으로 테슬라와 파워월을 갖추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 파운드리에서도 TSMC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자존심으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파이폰이 등장하면서 이 자존심에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가 자체 설계한 AI 칩과 통신 칩을 파이폰에 탑재하면서 퀄컴이나 미디어텍 같은 기존 칩 공룡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면서 이미 막강한 반도체 설계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FSD 칩은 엔비디아 칩보다 효율이 뛰어나고 이 기술력이 그대로 파이폰의 소치에 적용되었습니다. 문제는 테슬라가 칩 설계만 하고 생산은 삼성이나 TSMC에 맡긴다는 점입니다. 삼성은 남이 설계한 칩을 받아서 찍어내는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겁니다. 마치 애플이 자체 설계한 A 시리즈 칩을 TSMC에 맡기듯 삼성도 이제 테슬라의 주문을 받아 칩을 만드는 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입니다. 테슬라가 AI 기능을 파이폰에 대거 탑재하면서 초고속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 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결국 한국 기업에게 HBM을 공급받아야 하고 이 부분에서만큼은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는 결국 범용 부품이고 중국의 YMTC나 CXMT 같은 후발주자들이 빠르게 기술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부가가치의 이동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진짜 돈을 버는 건 설계 역량을 가진 기업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생산만 담당하는 삼성과 TSMC는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에 만족해야 합니다. 삼성이 메모리에서 아무리 1위를 해도 설계 주도권을 테슬라에게 빼앗기면 결국 하청업체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둥이었던 반도체 산업이 지금 근본적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 삼성과 통신주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건 답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할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산구조의 리밸런싱입니다. 국내 통신주와 삼성전자 위주로 짜여진 배당 포트폴리오는 위험합니다. SKT와 KT는 안정적인 배당주로 인기가 높았지만 스타링크 충격으로 배당 여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신 위성통신 인프라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들, AI 칩 설계 역량을 가진 엔비디아나 AMD,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관련 기업들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테슬라 생태계에서 부품을 공급하거나 협력하는 기업들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격차 해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앱 사용법이나 유튜브 보는 법 정도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AI 비서를 활용해 수익 모델을 만들고 위성 인터넷으로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을 익혀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파이폰의 AI 비서는 단순한 음성 인식이 아니라 시장 분석부터 투자 조언, 심지어 사업 아이디어까지 제시합니다. 이걸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소득 격차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겁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자립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기료와 통신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테슬라 파워월과 태양광 패널 조합은 가계 고정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무기가 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월 20만 원씩 나가던 에너지 비용을 5만 원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면 2년이면 본전을 뽑습니다. 이걸 빨리 준비하는 사람이 앞으로 10년간 수천만 원을 아끼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빠른 결단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늦게 움직일수록 손해는 커집니다. 파이폰 생태계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새로운 인프라에 투자하는 사람만이 이 격병일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준비된 차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지구 상공을 돌며 새로운 통신망을 완성하고 있고 테슬라 공장에서는 파이폰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30년간 우리 삶을 지배했던 스마트폰 시대는 종막을 향해 달려가고 그 자리를 완전히 다른 생태계가 채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들고 SKT가 연결하던 안정적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위성부터 자동차, 에너지, 심지어 뇌 인터페이스까지 하나로 묶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이 여러분의 일상 깊숙이 침투할 것입니다. 파이폰은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생태계에 종속되느냐를 결정하는 선택의 기로입니다. 이 파괴적인 혁신 앞에서 여러분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유물을 붙잡고 삼성과 통신주가 회복되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부의 추월차선에 지금 당장 올라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빨리 결단한 사람과 망설이다 뒤처진 사람의 자산 격차는 앞으로 10년간 수억 원 단위로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강력한 예방 주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